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비트코인 이야기를 긴급하게 업데이트해야 할 것 같습니다. 6만 달러가 기로에 서 있다고 말씀드릴 시점을 지나 실제로 그 선이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은 24일 한데 5.4% 하락한 59,023달러를 기록하며 2024년 10월 이후 20개월 만에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25일에는 59,175달러까지 하락하며 6월 초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뒤 6만 1,000달러 선을 회복했지만 이번 주 초 기록했던 6만 5,500달러 부근 고점 대비 약 10% 하락한 상태입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 하락이 끝이 아닌 시작일지 아니면 진짜 바닥에 가까운 신호일지, 그리고 7월 클래리티법이라는 카드가 정말 반전을 만들 수 있을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기조가 예상보다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졌습니다. 6월 패드 회의에서 나온 매파적 신호는 암호화폐 시장을 뒤흔들었습니다. 금리 인상은 이자 수익이 없는 자산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룬 케빈 워시의 첫 FOMC 점도표가 3.4%에서 3.8%로 뛰어오른 그 충격이 비트코인 시장의 시차를 두고 정확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금 흐름이라는 두 번째 타격이 겹쳤습니다. 2026년 5월 15일부터 6월 3일 사이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 시장은 13일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며 총 약 44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출시 이후 가장 긴 순환매 행진이었습니다. 6월 5일 잠시 출혈이 멈췄지만 비트코인 ETF에서는 그 주 들어 총 1억 8,200만 달러가 순유출됐으며 7주 연속 자금 이탈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25일에는 하루 동안 4억 6,900만 달러의 순유출이 발생했는데 이는 ETF 출시 이후 30번째로 큰 규모의 자금 유출입니다. 누적 순유입 규모는 528억 달러로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7월 중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같은 날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등 주요 암호화폐와 토큰화된 주식 상품 시장에서는 약 10억 달러 규모의 선물 포지션이 청산됐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흥미롭게도 자금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최근 위험자산 선호가 AI 관련 기술주로 이동한 점도 비트코인 가격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반도체와 AI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면서 투자 자금이 가상자산 시장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위험자산 전체가 죽은 것이 아니라 같은 위험자산 안에서 펀더멘탈이 명확한 AI 반도체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코스피와 나스닥의 반도체 랠리가 한쪽에서는 환호를, 다른 쪽에서는 비트코인의 소외를 만들어내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바닥이 가까웠는지를 온체인 데이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실현 가격은 54,000달러 부근이며 역사적으로 이 자산은 그보다 약 20% 아래인 43,000달러 부근에서 바닥을 형성했습니다. 주봉 베어리시 플래그 붕괴는 52,000달러 부근의 측정 목표치를 시사하는데 기술적으로 유효하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6만 달러 선 회복에 실패할 경우 다음 지지선인 55,000달러까지 추가 하락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만 보면 절망적으로 느껴지실 수 있지만 균형 잡힌 시각도 함께 봐야 합니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설립자는 최근 야오 파이낸스 팟캐스트에서 이번 조정은 투자자들의 군중심리가 만들어낸 일시적 약세 국면이라고 평가하면서 비트코인은 이전 약세장, 저점 대비 여전히 3에서 4배 높은 수준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 다뤘던 핵심 온체인 지표, 즉 전체 유통량의 50% 이상이 미실현, 손실 구간에 진입했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모든 주요 약세장 바닥과 일치했던 패턴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그 신호 구간에 정확히 들어와 있습니다. ETF 자금 흐름도 좀 더 정밀하게 봐야 합니다. 블랙라크의 IBIT는 경자사들이 계속 유출되는 가운데에도 6월 5일 회복을 4,766만 달러 유입으로 이끌었습니다. 신호는 엇갈립니다. ETF 자금 흐름은 유출 기간 동안 순매수 상태였던 장기 보유자 규모에 비하면 표면적인 지표입니다. 다시 말해 단타성 ETF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져나가고 있지만 장기 보유자들은 오히려 이 구간에서 조용히 사모으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약세장 바닥에서 항상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전문가들의 시각도 정확히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번스타인은 약 30% 조정에도 ETF 자금 유출은 5% 미만에 그쳤다며 비트코인이 기존의 4년 주기 패턴을 벗어나 장기 강세 국면으로 전환됐다고 진단하고 2026년과 2027년 목표가를 각각 15만 달러, 20만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JP모건은 변동성을 조정한 비트코인금 비교 지표를 근거로
향후 12개월 내에 비트코인이 17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바클레이즈는 가상자산 시장의 활동 둔화에 주목하며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적 환경 역시 상당 부분 가격에 반영된 상태라며 뚜렷한 촉매제가 없는 상황에서 2026년은 가상자산 시장의 부진한 해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나옵니다. 뚜렷한 촉매제가 없는 상황.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는 뚜렷한 촉매제가 하나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7월 13일부터 31일 사이로 예정된 클래리티법 입법 창구입니다. 지난 영상들에서 자세히 다뤘지만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클래리티법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의 시장 구조를 규정하는 법안으로 통과되면 비트코인은 디지털 상품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확정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기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규제 리스크였습니다. 클래리티법이 그 불확실성을 제거하면 ETF 유출 행렬을 만든 단기 자금이 아니라 그동안 관망하던 장기 기관 자금이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상원 일정상 5월 말, 6월 19일, 6월 말부터 7월 10일까지가 비입법 기간으로 잡혀 있어서 7월 13일부터 31일 사이가 사실상 올여름의 마지막이자 가장 유력한 처리 창구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매파 연준이라는 강력한 역풍을 맞고 6만 달러 아래로 떨어진 이 시점이 바로 그 7월 창구를 한 달 앞둔 시점이라는 것이 오늘 분석의 핵심입니다. 단기적으로는 거시경제 압박이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지만 한 달 뒤에는 그 압박을 상쇄할 수 있는 규제 명확화라는 카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투자자로서 지금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손절보다는 분할 매수가 지금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입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50% 이상 공급이 미실현 손실 상태라는 온체인 지표는 역사적으로 모든 주요 바닥과 일치했습니다. 둘째, ETF 표면 유출과 달리 장기 보유자들은 이 구간에서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는 신호가 확인됩니다. 셋째, 7월 클래리티법이라는 구체적이고 날짜가 정해진 촉매제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가리키는 방향은 지금이 패닉에 빠질 시점이 아니라 계획에 따라 조금씩 매수해야 할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6만 달러 부근, 그리고 만약 추가로 5만 5천 달러나 5만 2천 달러까지 내려간다면 그 구간마다 정해진 금액을 나눠서 매수하는 단계적 접근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한 번에 모든 자금을 투입하지 마세요. 7월 13일 클래리티법 입법 창구가 열리기 전까지 최소 34번에 나눠서 매수하고 법안이 실제로 진전되는 신호가 나오면 그때 남은 자금을 마지막으로 투입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비트코인을 보유 중이고 손실을 보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패닉에 팔면 이 모든 온체인 바닥 신호와 7월 촉매제를 놓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전체 자산에서 비트코인 비중이 30%를 넘는다면 추가 하락에 대한 심리적, 재정적 완충 여력을 만들기 위해 일부를 정리해 비중을 낮추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모든 것을 한 번에 결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서의 비트코인 가치를 다시 짚어야 합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500원대를 오가고 있고 6월 FOMC 점도표는 PC 인플레이션 전망을 2.7%에서 3.6%로 올렸습니다. 비트코인의 거시 환경 민감도가 단기적으로 가격을 끌어내리고 있지만 그 거시 환경의 본질, 즉 화폐 가치 희석과 인플레이션이라는 배경 자체는 비트코인을 보유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를 오히려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기 가격과 장기 보유 논리를 혼동하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비트코인은 6만 달러 방어선을 결국 내주고 5만 9천 달러대까지 밀렸습니다. 매파적인 연준 13일 연속을 비롯한 ETF 자금 유출, AI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라는 세 가지 악재가 동시에 작동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온체인 데이터가 보여주는 역사적 바닥 신호, 그리고 7월 13일부터 31일 사이 열리는 클래리티법이라는 구체적인 반전 카드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지금은 공포에 휩쓸려 모든 것을 정리할 시점이 아니라 철저한 계획에 따라 조금씩 매수하며 7월의 결과를 기다릴 시점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